하겠습니다. 자, 녹화가 다시 시작이 됐으니까 잠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본 오늘 연수의 내용은 구글 공인교육자 자격증 과정에 관련된 연수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 진행하던 것보다 좀 속도가 빠르고 내용의 컨텐츠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습의 용도로 이걸 녹화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다시 공유가 되고 영상을 링크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화면에 내 얼굴이 조금 나가는 게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캠을 끄시거나 지금 빨리 꽃단장을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화면에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을 켜신 분들이 이따가 나중에 녹색 체크가 다 들어오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캠을 끄신 분들은 제가 지금 어디까지 오셨는지, 지금 자리에 계신지, 오늘 또 주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중심은 캠 켜신 분들 중심으로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으니까 안내 숙지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했을 때 녹색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다들 요만큼은 따라오셨구나 하시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연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컴퓨터로 접속을 하셔야 돼요. 컴퓨터로 접속을 하셔야 되고, 좀 좋은 소식 하나는 구글이 3월 27일 모든 UI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바뀐 UI로는 공식적인 연수로는 가장 먼저 진행되는 연수가 오늘 저랑 함께하는 연수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보셨던 화면들이 그동안 봤던 거랑 조금 내 화면이 이제 달라졌구나. 그래서 지금 유튜브라던가 구글 뭐 블로그 이런 데서 떠 있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사용하시는 화면하고 달라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 옛날 버전이라는 얘기예요. 옛날 버전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만약에 요새 좀 인기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좀 비싼 차가 그래도 제네시스라는 차가 좀 좋은 차인가요? 예, 똑같은 제네시스지만 우리 2년 전에 나왔던 제네시스와 요새 제네시스는 디자인 자체가 다르죠. 예, 여러분 만약에 새로 차를 살 건데 똑같은 돈을 주고 제네시스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 옛날 버전을 사시겠어요? 최신 버전을 사시겠어요? 최신 버전. 오늘 그 최신 버전으로 진행이 된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처음에 왔을 때 오늘 하면서 이게 기능적인 강의 전에 꼭 개념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되거든요. 자, 나는 현재 내 구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고 구글로 뭐 구글 드라이브 문서 뭐 다양한 구글 설문지 뭐가 됐던지 간에 구글로 나는 사용하고 있다는 녹색 체크 눌러주시고요. 오늘 그냥 주말에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이벤터스에 이런 게 무료 강좌 떠가지고 한번 뭔지 궁금해서 왔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빨간색 X 표시 눌러주시면 돼요. 네, 지금 다 눌러주세요. 네. 성재일 선생님은 도봉에서 오신 분 처음이시구나. 네. 성재일 선생님하고 박영수 선생님, 지민 선생님, 박은미 선생님께서는 오늘 과정이 우리 니아님도 그렇고요. 오늘 과정이 우리 선생님들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게 야 이런 게 돼? 와 이거 완전 새로운 세상인데 오늘 재밌게 한번 좀 같이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시구나. 처음이시고 저냐면 야 뭐가 이렇게 어려워? 하시면서 갑자기 놀라실 수도 있어요. 만약 후자라면은 언제든지 이 방에서 나가셔도 됩니다. 굳이 어려운 걸 들으면 머리만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지금 시대가 디지털 전환 세대 시대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 버전이 좀 어려운 버전이고 좀 쉬운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 카톡으로 사진도 보내시고 자료 같은 거 많이 보내시나요? 나 네. 누구랑 얘기하지? 네, 마이크는 편하게 열고 말씀 주셔도 돼요. 우리 선생님들 카톡으로 많이 이렇게 업무 보시죠? 뭐 자잘한 거라도 영수증 같은 것도 찍어서 좀 보내기도 하고 그랬더니 누가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 주소 불러주세요. 제가 퀵으로 보내겠습니다.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뭐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이 뭐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97%가 사용하는 게 카카오톡인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답답해지실 수 있겠죠. 네. 그것처럼 오늘 하고 있는 구글은 대한민국 초등학교 4학년들부터 배우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카톡을 몰라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투지폰 쓰시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오늘 하는 거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네, 목소리가 많이 다른 분들도 그러시나요? 네, 네. 핸드폰 살짝 울려요. 소음이 너무 커요. 지금 목소리가 많이 크단 말씀이신가요? 핸드폰 소음이 커요. 그래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묻혀요. 핸드폰 소음이 크단 말씀이세요? 예, 잡음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잠깐 모두 음소거를 해볼게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지긴 했는데요. 그 공간이 약간 울리는 공간인가 봐요. 제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잠시 후에 이어폰을 좀 바꿀게요. 여기가 공간이 울리는 것도 있고 마이크 세팅이 컴퓨터를 한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살짝 밀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잠시만요. 자, 마이크 살짝 조절했습니다. 자, 지금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나요? 지금 살짝 조금 더 개인 좀 잡을게요. 지금이 좀 더 나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은 연수하는데 큰 문제 없으실까요? 만약 더 문제가 좀 있으시면 제가 마이크 장비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림이 좀 났나요? 아니면 아직도 울림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네, 괜찮은 게 아니라 가능하면 2시간 동안 저랑 함께 하는데 듣기 좋은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맞아요. 저기 마이크를 써주시면 좀 좋겠어요. 좀 울리긴 해요. 네, 사실 지금 마이크가 지금 고성능 마이크라고 여기 공간에서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전 자, 박사님 줌 강의 들었잖아요. 줌 강의 때 아, 엄청 좋았거든요. 자, 요 정도면 어떨까요? 지금도 울리세요? 만약 요거 울리면 바로 이어폰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울려요. 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까는 핸드폰 그 소음이 엄청 심하게 들어갔어요. 지금은 소음 많이 크게 없으세요? 네네. 네, 지금 지금은 소음은 없어요. 소음은 네, 없고 네, 강의 진행하는데 불편하실 것 같으면 제가 이어폰을 지금 바꿀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네. 괜찮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가 이게 사실 음악도 녹음할 수 있는 마이크를 지금 연결을 해놨더니 아주 작은 소리까지 네, 그래요. 그러면 이어폰 필요하신 분 계시니까 제가 잠시 후에 잠깐만 다시 연결할게요. 이어폰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영어 듣기 평가 아니고요. 잘 들어주시고 지금처럼 아까 저한테 줌 강의 들으셨던 분들 하시다가 먼저랑 좀 다른데요 이러면은 그냥 계시지 마시고 바로바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내용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구글 드라이브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차를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오늘 소개 잠깐 드릴 거고 그다음 구글 드라이브 시작하기부터 시작해서 새 파일도 만들고 그리고 파일 업로드, 파일 열기, 그 다음에 폴더로 이동하기 이런 형태의 목차들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우선 먼저 구글 드라이브가 뭔지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글 드라이브가 뭔지. 많은 분들이 이게 웹하드고 예전에 자료 같은 거를 온라인에다 저장해 놨던 시스템으로들 많이 알고 계세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구글 드라이브는 그 기능이 그렇게 웹에다가 저장하는 기능이 구글이 가진 기능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돼요. 10%도 안 되는 기능이고요. 실제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여러분의 삶의 좀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선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살짝 인트로로 말씀을 드리면 화면 한번 봐주세요. 우선 먼저 지금 제가 화면에 구글 창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구글이라는 창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지금 따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왼쪽에 보니까 여기에 이런 화면에 점점점 이렇게 세 개의 점점점이 달려 있어요.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화면에 몇 가지가 이렇게 떠줍니다. 자,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은 저랑 같이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같이 해주세요. 컴퓨터 화면은 컴퓨터 화면은 네, 그냥 큰 핸드폰이다. 큰 핸드폰이다. 큰 핸드폰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은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스마트폰에 보시면 일단 요걸 한번 해볼게요. 스마트폰 다 꺼내보세요. 스마트폰 다 꺼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앱 다운받는데. 플레이 스토어 가셔서 거기서 일단 맨 위에 검색창에다가 구글 드라이브라고 검색을 합니다. 구글 드라이브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맨 왼쪽 위에 구글 드라이브가 뜰 겁니다. 네, 걔를 한번 터치하셔서 혹시 내 핸드폰에 설치가 안 됐다 그러면 일단 다 설치를 해주세요. 네,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네, 설치하시면서 이제 다시 화면을 봐주세요. 설치하시면서 저를 봐주세요. 설치는 알아서 핸드폰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어플을 지금 받는 거를 다운받는다고 하죠. 어플 다운받는다. 그래서 필요한 어플들을 카카오톡을 쓰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다양한 어플들이 있으시죠. 예,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나처럼 안 나오게 만들어주는 카메라 어플 많이 쓰시잖아요. 나보다 좀 예쁘게 나오거나 나보다 좀 멋있게 나오는 카메라 어플들, 이런 거 쓰시는 것처럼 핸드폰에서 어플을 터치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화면 봐주세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냥 큰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얘가 그냥 컴퓨터 처음에 구글 크롬이라는 게 그냥 내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핸드폰에 보면 홈 버튼이 있고 어플들을 나타나게 하는 버튼이 얘는 그냥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얘를 눌렀더니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들이 사전에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할 게 구글 드라이브라는 겁니다. 구글 드라이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어디까지 해주시면 되냐면 지금 구글 크롬 창을 띄워서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해서 구글 드라이브 화면을 띄워주세요. 거기까지 되신 분들 녹색 체크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해서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까지 열리시면 녹색 체크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색 체크가 캠 키신 분들이 녹색 체크가 다 들어오면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캠을 키신 분들 중심으로 간다는 게 그 얘기고요. 우리 박정숙 선생님도 되셨으면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예,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구글 드라이브라는 화면으로 들어왔더니 여기에 뭔가 자료가 많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저랑 화면이 좀 다르게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정상이에요. 다 정상이에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버전은 구글에서 비즈니스 버전이라 그래가지고 유료 버전을 사용 중이고요. 그래서 저랑 메뉴가 살짝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구글 드라이브까지만 들어가시면 성공하신 거예요. 자,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다 되셨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린 건데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이걸 딱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 중인 아이디가 나와요. 요 아이디랑 방금 핸드폰에 우리 선생님들 핸드폰에서
지금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하셨단 말이에요. 그 구글 드라이브 오른쪽 위에 아이콘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컴퓨터로 들어간 아이디와 구글 지금 핸드폰에서 들어간 아이디가 동일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똑같은 아이디로 들어갔다 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그게 다르면 안 돼요. 그게 다르면 안 돼요. 네,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다들 잘하시는 분들이네요. 벌써 이렇게 빨리 들어오니까 제가 진도를 좀 많이 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실 건 뭐냐? 그 다음에 주실 건 뭐냐? 제가 설명을 조금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설명은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그 구글에는 다양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얘를 눌렀더니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여기 위치하거든요. 근데 이 앱들이 전부 다 자기만의 특징이 있어요. 다 특징이 있는데 오늘 할 친구는 구글 드라이브는 뭐 하는 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해보셨죠?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그래서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도 친구들 중에 보면은 말을 되게 잘해서 뭔가 정보를 전달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말 없이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술을 먹건 밥을 먹건 간에 조용히 그냥 술값, 밥값을 계산하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제일 좋으세요? 나 대신 계산해주고 나가는 친구가 되게 좋지요. 네. 왜냐하면 그 친구는 가진 게 많으니까. 맞나요? 네.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는 어떤 친구냐? 구글 드라이브는 어떤 친구냐?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재무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 재무하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구글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료들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서를 하던 슬라이드를 하던 유튜브 빼고 네, 유튜브 빼고 구글에서 작업하는 모든 자료들은 어디에 저장이 된다고요?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네, 그래서 얘가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자금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클리어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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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뒤에 하는 내용이 쉬워요. 다시 모든 자료는 어디에 간다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있어요. 드라이브.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잖아요. 돈을 내가 그냥 다 내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자도 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언제까지 갚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잠깐 빌려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네, 구글 드라이브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료를 관리하는 기능이. 오늘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저장을 하진 않아요. 구글 드라이브는 그 단순하게 저장하는 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구글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누가 관리한다?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가 한다. 자, 그러면 질문 바꾸겠습니다. 똑같이 강남에 평당 1억짜리 아파트 한 40평짜리 한 50억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그 아파트를 굉장히 그 공간을 예쁘게 꾸밀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공간에 쓰레기를 꽉 채울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오늘 네. 저랑 같이 하는 구글은 제가 여러분들이 구글로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살 수 있는 아주 멋진 공간을 제가 구축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선생님들께서 예쁜 쓰레기들로 채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딱 필요한 것들로 깔끔하게 채우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다? 제가. 예, 각자 하시는 거예요. 본인. 이 얘기를 왜 제가 이렇게 드리냐면 구글 드라이브 설명을 드리면 야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다가 거기다 다 갖다 집어넣으세요. 네, 그러면 말씀드리지만 내 구글 드라이브는 뭐가 된다? 예쁜 쓰레기통이 된다. 요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관리하는 방법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라이브에도 다 로그인이 됐고 자료도 다 됐으니까 구글 드라이브의 특징 3가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내가 쓰레기를 채울지 아니면 예쁘게 다시 집수리를 할지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렵진 않으시죠? 네, 그래서 요 네.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화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드라이브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오게 되면은 자료들이 저는 이미 좀 넣어놓은 게 있고요. 자, 이 상태에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데, 자, 이 화면은 제가 큰 핸드폰이랑 똑같다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네. 예, 핸드폰에 우리 홈 버튼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홈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가요? 핸드폰에? 처음으로. 맞아요. 그러면 여기 왼쪽 위에 보면 드라이브라고 글자 적힌 거 보이세요? 음. 얘가 홈 버튼이에요. 그래서 음. 얘를 어디에 있던지 간에 얘를 누르면 이 첫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자, 네. 그리고 핸드폰 밑에 보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메뉴들이 존재해요. 메뉴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료 찾을 때 쓰는 검색창이 위에 존재합니다. 검색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예요. 요 밑에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나요? 저장 용량. 저장 용량. 네. 구글 드라이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MS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거 얼마 정도 해요? 사용 요금이? 1년에 10 맞아요. 얼마. 네, 네, 맞아요. 10 예. 얼마. 학생용이나 개인용으로 사게 되면 그 프로그램 사용료가 그 1년 하는 거는 제일 좋은 버전, 구독제고요. 보통 15만 원 정도 주면은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서 쓰다가 연식이 지나면 이제 또 다시 새 걸로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구글에도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엑셀, 문서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구글은 사용료가 얼마일까요? 제로. 네, 구글은 얼마 주면 무료 아니에요. 아, 돈 네. 몰라요.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면 요거를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어떤 게 더 좋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상은 똑같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마이크로소프트는 제품의 가격에 돈을 받아요. 제품의 가격에. 그러면 구글은 뭘로 돈을 받느냐? 자, 요걸 한번 눌러보세요. 화면 보세요. 아까 요거예요. 왼쪽에 보면 저장 용량이라고 되어 있죠. 네, 네. 얘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저는 이렇게 떴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 떠요. 네, 저는 기업용, 비즈니스용이라 저렇게 뜬 거예요. 한번 눌러보세요, 다. 지저분해요. 저장 용량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미 예쁜 쓰레기통으로 갖고 계신 분들 이따 정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니까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숫자 나오고 이 저장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거기에 뭐 저장 용량 15기가 정도로 나오실 거예요. 박영숙 선생님은 10기가가 나올 리는 없어요. 그게 아마 다른 기관 거를 쓰시게 되면 지금 아이디가 학교 아이디신가요, 혹시? 회사 거나? 이수경 선생님은 100기가짜리면 돈 내고 쓰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에서는 아이디를 새로 만들게 되면은 얼마를 쓰게 되냐면 15기가를 공짜로 줘요. 15기가. 15기가가 공짜예요. 15기가가. 네. 자, 그리고 그거를 구글은 뭘로 돈을 받냐면 데이터 저장 공간의 크기로 돈을 받아요. 데이터 저장 공간. 그러니까 사용료는 없어요. 근데 내 자료가 많이 쌓이면은 그 데이터 보관료만 받아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은행이랑 같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은행 개설할 때 한국은 돈 안 받잖아요. 그 해외 생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해외는 돈 받습니다. 돈 맡겨놓으면 이자가 없어요. 오히려 돈을 내야 돼요. 보관료를. 그것처럼 얘네의 개념은 자료를 보관해주는 보관료를 받아요. 보관료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기가를 준다? 15기가를 준다. 그래서 이 저장 용량을 늘리게 되면은 1테라죠. 1테라 정도 쓰게 되면 1년에 한 3, 4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럼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냥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구글 드라이브가 지금 제일 싼 편이고요. 네, 요 정도 하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아까 1테라에 한 3만 원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얼마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을까요? 100기가? 100기가. 테라. 저는 정확하게는 100테라를 쓰고 있어요.
펜테라. 네, 백테라를 돈 주고 아. 쓰려면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넘게 내야 될 거예요. 아, 예, 근데 저는 구글 공인 트레이너라서 백테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백테라를 구글에서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구글에서 저한테 백테라를 줬느냐? 여러분, 대학교 학생들 아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구글을 한다 그랬죠. 네. 구글은 자료의 저장으로 용량을 친다 그랬죠. 사용료는 없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마이크로소프트를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타사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료를 내야 되지만 구글은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저장 용량이 학교나 기관 단위로 주어지는 게 100테라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쓰는 것과 동일한 걸 쓰고 있어요, 혼자. 그래서 제가 쓰는 양은 그냥, 김동원 교수가 쓰는 거는 그냥 기관을 통째로 하나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쓰는 거는 그 버전이 아니라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잡히셨죠? 네. 드라이브는 무조건 용량이구나. 구글은 용량으로 다 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개념은 끝났어요.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소개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가 가진 세 가지 기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료를 저장해 줄 수 있는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기능이요? 저장. 저장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자료를 저장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구글 문서, 구글 설문지, 그 다음에 뭐 구글로 만드는 파워포인트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구글 드라이브에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이냐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 번씩 다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은 우선 보기만 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드라이브에서 제일 첫 화면으로 가려면 뭘 눌러줘야 된다 그랬죠? 드라이브 홈하면.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 0바이트로 되어 있고 지메일, 포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드라이브의 자료를 저장하는 용량은 여기, 그 다음에 메일로 주고받는 용량은 여기,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게 저장되는 공간은 여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홈 버튼을 눌렀더니 제일 첫 화면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 내가 내 컴퓨터에 지금 파일이나 폴더 같은 게 있으면 자, 우리 한글 읽을 줄 아시죠?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새로 만들기. 맞아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자, 볼게요. 새롭게 폴더를 만드는 건 내 공간을 내가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으로 치게 되면 앨범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기능은 파일 업로드, 폴더 업로드라고 적혀 있네요. 파일 업로드, 폴더 업로드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저거는 뭐예요?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한다? 저장할 옮긴다. 수 있는, 올려서 백업을 해둘 수 있는, 그러니까 이메일에다 파일을 첨부하듯이 USB에다 저장시키는 거를 웹에다가 저장시킨다. 요게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뭐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나는 저장을 했지만 실제로 나는 갖고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은행 거래하실 때 아직 그 통장으로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은 그냥 월급이 들어오던 내가 쓰는 비상금 통장에 있던 그냥 송금하면 카카오톡에서도 자동으로 그냥 계좌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하죠. 하지만 네네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걸 내가 갖고는 있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웹에다 저장하는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요거예요. 보세요. 구글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처럼 새로 만들기 밑에 보니까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설문지, 더보기 갔더니 드로잉, 내 지도, 로고,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앱들이 있죠. 네. 저거를 드라이브에서 바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드라이브 안에서도 바로 생성이 된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화면 봐주세요. 이제 실습할게요. 자, 화면 봐주시면 자, 홈 버튼 눌러서 첫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 무조건 해주셔야 될 거.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그냥 하자는 대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세로 만들기를 지금 하지 마시고 먼저 봐주세요. 세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새 폴더를 먼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새 폴더를 만들고 폴더에 숫자를 적겠습니다. 뭘 적는다고요? 숫자. 01 그리고 여기다가 구글 드라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제 이름을 적겠습니다. 김동원 구글 드라이브라고 치고 만들기를 눌러요. 그러면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드라이브에 김동원 구글 드라이브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졌죠. 네. 네, 폴더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폴더를 만들어서 02를 누르고 여기다가 파일 업로드라고 하겠습니다. 또 만들기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폴더가 지금 01, 02 해서 김동원 구글 드라이브와 파일 업로드 이렇게 두 개 폴더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괜찮나요? 네. 자,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 전부 다 01 하고서는 김동원 구글 드라이브라고 만드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이름을 적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폴더 두 개를 만드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폴더 두 개를 만드신 분들은 녹색 체크를 눌러주세요. 네, 폴더 두 개 만드신 분들은 녹색 체크를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구글 드라이브의 개념도 이해하셨고, 구글 드라이브에 지금 뭘 할 거냐면, 집에 지금, 새로 집에 새 집을 이사를 딱 갔는데, 비어있는 집에다가 방금 방 두 개를 만든 거예요. 방 두 개를. 그러면 우리 안방에다가 아이들이나 이런 용품을 두시나요? 아이들은 아이들 방거에다 두셔야 되죠. 오늘 네.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솔직하게 나는 독방을 쓰고 싶으세요? 남편하고 같이 방을 같이 쓰고 싶으세요? 빵이. 당연히 독방이에요. 예, 예. 그 요새는 이렇게 딱 자기만의 공간이 원래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서재를 만든다 해서 지금 이렇게 방 두 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이 방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예쁜 쓰레기통이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자, 폴더 하나 더 만들게요. 왜냐면 기존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셔서 폴더를 하나 더 만들 때 여기다 뭘 만들 거냐? 새 폴더하고 공으로 하시고요. 여기다가 기존 자료라고 하시면 돼요. 기존 자료. 그러면 지금 저는 원래 좀 만들어졌던 게 있어서 그런데 00, 01, 02 해서 기존 자료, 그 다음에 구글 그렇게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새 폴더로 3개가 완성이 되신 분들은 방 3칸짜리 만들어 드린 거예요. 지금 아파트를. 네, 방 3칸짜리 감사합니다. 만들었으니까 네, 녹색 체크 만들어 주세요. 네, 방 크기 좋다고 해가지고 개수 많이 늘리지 마세요. 30평대 아파트에 방이 100개면은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요.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의외로 나중에 자료가 많아지게 되면. 네, 좋습니다. 그럼 캠 키신 분들은 다 지금 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선 지금 하는 거는 다 안 하셔도 돼요. 기존에 혹시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미 우리 집은 조금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기존 집을 리노베이션 하려면 일단 짐을 다 빼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기존의 내 드라이브가 이미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폴더가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지금 00, 01, 02만 3개만 쓸 거잖아요. 네. 맞나요? 그러면 네. 기존 자료 위에 여기 맨 왼쪽 위에 보게 되면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전체 이렇게 다 선택이 돼요. 여기서 하나 제가 몇 개 뺄게요. 요 3개 폴더는 요 3개 폴더는 만 원래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기존 자료를 땡겨다가 이렇게 땡겨서 기존 자료에 갖다 넣으시게 되면 기존 자료들이 이 폴더로 이동을 해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컴퓨터처럼 빨리 되지 않아요. 특히 또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다 들어갔죠? 네. 그러면 기존 자료에
아까 원래 제 바탕화면에 있던 자료들이 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요 옆 위에 보셔도 되고 왼쪽에 여러분들 익숙한 이렇게 컴퓨터에서 내 파일 보게 되면 이렇게 폴더 정리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네. 폴더 정리를 해서 기존 자료에 가보면 아까 넣었던 자료들이 기존 자료로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 편한 거는 지금은 이렇게 폴더 3개만 남아있는 게 일단 깔끔하게 집 정리하고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기존 자료 가지신 분들 지금 옮기지 마세요. 기존에 있던 자료가 양이 많으면 이게 옮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은 네. 폴더 3개로만 작업한다. 괜찮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방 나눈 거 했고, 자료 지금 옮기는 것도 했고, 이제 업로드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업로드 하는 걸. 괜찮을까요, 선생님들? 네. 자, 여기서 폴더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뭘 만들 거냐? 아, 이 얘기를 드리고 가야겠구나. 자, 이 선생님들. 보통 여러분들은 문서 작업하면 HWP, 한글을 많이 쓰시죠? 네. 네. 그렇죠. 한글은 전 세계 통용으로 쓰는 멋진 프로그램이죠. 아니요. 아니요. 한글은 누구만 써요? 우리만 써요. 한국 사람만. 그렇죠. 한국 네. 사람. 그렇죠. 구글은 미국 애들인가요? 한국 애들인가요? 미국 미국 애들. 미국 애들은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몰라요. 네. 근데 MS 워드는 전 세계가 다 쓰죠. 네. 그래서 일단 구글, 이거는 구글은 아니고 구글 문서, 아까 친구들마다 다 능력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MS 워드를 쓰려면 내 컴퓨터에 오피스가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구글은 안 깔려 있어도 MS 오피스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드라이브라서 그 얘기는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 애들이 한글을 몰라요. HWP를. 그래서 한글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안 열려요. 아,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한글이 무조건 깔려 있어야 한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네. 네. 근데 한글 파일이 문서 파일은 아니지만 파일, 즉 저장할 컨텐츠로는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화면 봐주세요. 여기에 폴더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여기에 폴더는 뭐 할 거냐? 03으로 해서 한글 문서라고 할게요. 뭐라고요? 한글 문서. 문서. 자, 그리고 한글 문서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새로 만들기에서 이번엔 파일을 업로드 할게요. 괜찮습니까? 네. 파일 업로드를 눌러서 저는 여기다가 여기 한글 문서 하나를 제가 일단 바탕화면에다 옮겨 놓고요. HWP 요 한글 문서 하나를 한글은 좀 오래 걸려요. 업로드를 해서 제가 그냥 한글 문서 하나 올릴게요. 한글 문서 또는 그냥 바탕화면에 있는 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올리는 방법을 해서 네, 요거를 하나를 잡아서 올릴게요. 그랬더니 오른쪽 아래에 보니까 파일이 업로드 완료가 되면 이렇게 녹색 체크 표시가 떠요. 잘 저장됐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갔어요. 보이십니까? 네. 네. 그래서 한글 폴더 안에다 집어넣지 말고요. 그냥 홈 화면에다가 한글 문서 컴퓨터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씩 올리시고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우리 이미란 선생님이 1등이네요. 네, 잘하시네요, 컴퓨터. 네, 좋습니다. 네, 문서가 없는데. 한글 문서 하나씩 올려주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그냥. 그럼 드라이브에 그냥 올라가게 되면 오른쪽 아래에 문서 저장됐다고 녹색 체크가 탁 떠줘요. 잘 저장됐다고. 없는데.
네, 한글 문서 없으면 아무 파일이나 하나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한글 문서를 한글 문서로 구글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파일로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MS,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는 바로 작업도 할 수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냥 프로그램이 없어도.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죠? 왜냐면 원래 돈 주고 사서 써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그냥 쓰니까. 우리 주진희 선생님 하나 올려주시고 이인숙 선생님도 올려주시면 바로 넘어갈게요. 죄송하지만 파일 업로드라는 메뉴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눈에 안 보이는데 저랑 하면 보여요. 자,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든지 새로 만들기 세 가지는 여 옆에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파일 업로드를 선택해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는 빈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똑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네. 자, 파일 네, 아무거나 하나 올려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가능하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좀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렵진 않으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업로드 하는 것까지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셨던 예전에 내가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메일에 첨부를 해놓던가 아니면 나와의 채팅에다, 요즘은 카톡에 나와의 채팅에다 막 집어넣으시잖아요. 네. 네. 또는 그냥 웹하드 이런 거, 뭐 네이버 이런 거 많이 쓰실 건데 지금 한 게 딱 거기까지예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예, 구글 드라이브 그냥 기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다 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넣었더니 이 파일은 여기 한글 문서라고 쳐볼게요. 이 폴더가 지금 이 파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바탕화면에 있어요? 한글 문서에 있어요?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있죠. 그럼 얘를 네. 일로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래는 얘를 클릭하면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위에 보조 메뉴들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동을 눌러서 해당 폴더를 선택해서 이렇게 한글 문서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로 이동을 눌러주면 이 폴더가 여기로 가요. 이 파일이. 자,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쉽게 그거 배우려고 저한테 오신 거 아니잖아요. 어렵게 배우려고. 저랑 같이 함께 하는 거는 쉽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쉬운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냥 잡아다가 집어넣으세요. 자, 지금 해보시고 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자, 이러면 요게 앞에 거랑 이어져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예쁜 쓰레기통 안 만들기가 오늘 목적입니다. 자료 저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런 연수들은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드라이브에서.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실제로 여러분 실생활에 바로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 드려야 돼요. 제가 왜 폴더에다 01, 02, 03 이렇게 바탕화면에다 만들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랑 똑같냐? 여러분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는 안방, 여기는 작은 방, 여기는 애들 방, 여기는 서재, 여기는 창고. 그게 눈에 그냥 딱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복잡하게 폴더 구조 만들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방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집의 구조가 나오는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를 시작했을 때 내 바탕화면의 구조가 딱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매겨놓은 거예요. 제목만 있으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대로 폴더를 만드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네. 그랬더니 또 워킹을 하시는 워킹맘들이라던가 아니면 업무를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소규모로 프로젝트 단위들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바탕화면에 폴더가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개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회계를 하는데 우리 회사 직원 100명 거를 내가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01, 02, 03에서 100명 거를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 예쁜 쓰레기통이 된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요 폴더 하나에다가 하나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한 07 정도 되고 업무 자료 폴더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 안에다가 다시 01 눌러서 직원, 관리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학교 선생님들은 뭐 학년별로 나누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첫 화면으로 갈 때는 어디로 가? 드라이브로 가게 되면 여기는 깔끔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방 구조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폴더가 10개는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화면에는. 그래야 일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요새 제가 얼마 전에 미스터 선샤인을 끝냈는데 너무 옛날 드라마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황제 다음으로 돈 많은 김한서댁 있잖아. 김한평. 예. 집이 100채면 뭐래요? 다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쵸? 예,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쓰기 좋게 관리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시면 폴더 단위는 처음 시작하는 애 폴더 단위는 아무리 많아도 10개는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7개 정도밖에 안 써요. 그래서 뭐 학교 관련, 업무 관련 뭐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봐주세요. 두세 가지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지면서 우리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시간 잘 가고 있나요? 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 빨리 몇 가지 더 하고 실습할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이름 바꾸기 이런 거 오른쪽 버튼 버티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 했고요. 방 구조 짜는 거 벌써 했어요. 우리 벌써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드라이브의 개념도 이해하셨어요. 구글 드라이브는 뭐 하는 거다? 구글에 있는 모든 걸 관리하는 재무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재무팀의 능력은 어떻게 구별이 된다? 원래 MS 오피스를 쓸 때는 외장 하드, 내 컴퓨터 용량이 얼마니 이걸 계산했었는데 구글 드라이브는 그냥 저장 용량을 돈 내고 쓰면 된다. 끝. 요게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전환이고 메타버스의 시작이다. 왜? 실제로 난 안 갖고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요 정도 개념에서 자 볼게요. 그럼 이제부터는 관리가 좀 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봤더니 제가 관리 좀 편하게 하려고 숫자로 이렇게 정렬했죠. 네. 네. 그랬더니 요 옆에 보니까 화살표가 있네요. 이 화살표를 누르면 이름 순으로 정렬이 딱 되네요. 그러면 1, 2, 3, 4, 5, 6, 7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기존 자료는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그렇다 쳐. 자, 그리고 김동원 교수랑 하는 수업은 이게 단순하게 드라이브만 하는 게 아니라 요 구글의 친구들을 다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요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는 구글 드라이브 관련 문서가 좀 중요하겠네요. 맞나요? 네. 그래서 얘를 딱 클릭했더니 봤더니 자, 화면 보세요. 요게 새로 바뀐 UI예요. 여기 옛날엔 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죠. 네. 직관적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딱 선택했더니 메뉴들이 생기네요. 보이십니까? 예, 여기 있는 메뉴들을 다 확인할 텐데 저랑 같이 하나씩 따라갈게요. 일단 뭐 얘는 편하죠. 얘는 뭐 하는 얘는 뭐예요? 휴지통. 휴지통. 삭제. 얘는 이동. 요 두 개는 이동. 우리가 그냥 봐도 알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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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 옆에 보니까 더보기 추가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했더니 메뉴들이 추가 메뉴들이 나옵니다. 보이세요? 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 익숙한 거는 그냥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메뉴들이 나와요. 자, 다시 그냥 선택하고 여길 눌러도 되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더니 메뉴들이 나와요. 괜찮습니까? 네. 네. 자, 여기서 뭐 할 거냐? 이름 바꿀 수 있고 중요 문서함에 추가할 수 있네요. 중요 문서함에 추가 앞에 보니까 뭐가 붙어 있어요? 별표.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별표가 붙었어요. 보이세요? 네. 네, 별표가 붙었으니까 지금 별표 붙은 건 무슨 문서예요? 중요 문서. 그러면 눈에 딱 띄니까 보기 좋겠죠. 우리가 책에다가 네. 책갈피 붙여놓은 것처럼 맞나요? 네.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지 않았어요. 저거의 용도를 저렇게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저 용도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 선생님들 별표부터 체크하시고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별표 되신 분들은. 구글 01번에다 별표를 다 달란 얘기예요. 저 별표는 저렇게 돼서 눈에 띄라고 만든
별표가 아니에요. 근데 저걸 설명을 저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냥 매뉴얼대로 기본적인 사용법만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전자레인지의 용도는 뭐예요? 예, 질문 바꿀게요. 여러분, 3분 카레, 3분 짜장 이런 거 알고 계시죠? 네. 3분 짜장, 3분 카레의 용도는 뭐예요? 빨리 먹는 거. 간편식. 맛있게 먹기.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여성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요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그거는 그 회사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네, 정확하게 3분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나 밥하기 싫으니 너 혼자 알아서 먹어가 본질이에요. 나 밥하기 싫어가 본질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용도로 그러네요. 알려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별표가 체크가 되게 되면 이건 그 용도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중요 문서로 내 눈에 띄게 하는 거는 그것보다 이게 좋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밑에 색상 변경이라고 보이세요? 네, 네. 있어요. 봤더니 저는 구글 관련된 거니까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제가 좋아하는 저 오렌지색으로 바꿀게요. 그랬더니 폴더 네. 색깔이 무슨 색으로 바뀌었나요? 오렌지색. 아, 자, 색깔 바꿔보세요. 색깔 바꾸신 분들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별표가 눈에 잘 띄어요? 지금 폴더 색깔이 눈에 잘 띄어요? 폴더 색깔이요. 폴더 색깔이 없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영수증이라던가 저 같은 경우는 강의했을 때 강사료 관련된 서류는 무조건 빨간색으로 해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눈에 딱 띄잖아요. 네. 다른 자료는 다 못해도 입금 자료는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미 받은 거는 저는 또 빨간색으로 표시 안 해요. 왜일까요? 헷갈리지. 잊어버린다니까. 받을 게 이미 내 중요하잖아요. 거니까. 받을 게 중요한 거지 받은 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네, 좋습니다. 받았으면 지워야지. 네, 지우셔도 되고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자, 웃자고 하는 얘기를 우리 죽자고 같이 덤벼드시면 안 돼요. 네, 좋습니다. 화면 보세요. 띠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딱 봐도 이제 어때요? 중요한 자료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네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동원쌤, 얘는 뭐예요? 아까 전에 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얘의 본질은 뭐냐? 자, 별표를 이렇게 하나만 할 수도 있지만 기존 자료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몇 개를. 몇 개를 별표 표시를 해놨어요. 눈에 잘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어. 네. 잘 안. 본질은 이게 아니라고. 근데 별표를 해놨잖아요. 제가. 그럼 분명히 네.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까? 자, 네. 빨간색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자료로 폴더를 이렇게 구별해 둘 수도 있고 어떤 저는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색깔로 했지만 어떤 분들은 학년 단위, 학교 선생님들은 학년 단위를 색깔로 구별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개인, 취미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색깔로 구별할 수도 있겠죠. 네. 그 색상 선택은 네네.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고 도대체 이 별표 표시는 뭐냐? 지금 우리 선생님들 구글 드라이브에 자료가 몇 개 없으니까 몇 번 자료에 내가 이렇게 금방 찾겠지만 저처럼 아까 전에 저는 자료를 몇 테라를 쓴다고요? 100테라. 100테라를 쓰고 개인적으로 쓰는 문서만 막 10만 개가 되면 색깔로 구별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기능 중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별표 표시를 해두게 되면 자, 첫 화면으로 넘어가려면 드라이브. 왼쪽. 드라이브. 눌렀어. 지금 딱 봐도 이제 폴더별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깔끔하고 좋죠? 네. 네, 이게 지금 쓰레기통 안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자, 왼쪽에 봤더니 여기 뭐라고 적혀 있나요? 중요 문서와 얘를 클릭하면 내 구글 드라이브 문서 중에서 별표 표시한 것만 보여줘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세요? 네네. 네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학부모 교육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면 예전에는 수능이나 학력고사 너무 옛날 사람 티가 나네. 시험만 보면 됐지만 요즘 애들은 자기들의 뭐 포트폴리오도 관리해야 되고 입상 내역도 관리하고 막 이런 거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 거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가면 10년치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맨날 보는 자료가 아니라고요. 우리 애가 맨날 상 타오나? 아니에요. 1년에 한두 개 타오면 잘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기록들을 계속 팔로우업을 해주려면 예를 들어서 업무의 진행 같은 거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요 문서들만 음.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해두게 되면 나중에 중요 문서 한 폴더만 요게 한 1, 200개가 뜨더라도 쭉 떠주겠죠. 네네. 괜찮습니까? 네. 네. 요게 뭐다? 별표는 저렇게 중요 문서함으로 따로 관리할 수 있다. 요 네. 개념 되게 중요해요. 요거 잘 쓰시면 예쁜 쓰레기통 안 만드실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까? 네. 네. 자, 제가 지금 한두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이제 몇 가지 실습을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아까 구글 드라이브의 세 번째 기능은 뭐였어요? 지금 관리 기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업로드하는 거 했잖아요. 그렇죠? 네. 세 번째 기능 뭐라 그랬어요? 만들 수. 파일 만들 같은 수 거 있다. 구글에서 쓰는 만들 수 어플들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럼 볼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예쁜 쓰레기통을 만드는 지름길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1번. 업로드를 해가지고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다 업로드한다. 예쁜 쓰레기통을 난지도로 만드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네. 네, 하지 말란 얘기죠. 자, 두 번째. 보니까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종류별로 만들 수 있대요. 맞나요? 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만 쓸 거예요.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설문지는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서 나머지는 우리 요걸 제일 많이 쓰잖아요. 문서 작업하고 엑셀 작업하고 파워포인트 작업. 맞습니까?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서를 누르면 뭐가 열릴까요? 한글. 아, 한글. 구글 그래요. 문서. 문서 구글 프로그램이 문서. 열리겠죠. 문서. 그러면 문서. 여기에 구글 문서가 열려요. 구글 문서. 이제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서 네. 작업을 하면 돼요. 자, 요건 그냥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문서할 때 한번 하겠지만 모든 구글에서는 처음에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해줄 건 제목부터 써주셔야 됩니다. 제목. 여기에 구글 문서가 열려라고 제목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구글 문서는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구글 문서예요. 제가 아까 구글 말씀드렸는데 하면. 모든 구글 구글 자료는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드라이브. 맞나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창을 닫아버려요. 문서. 자, 작업하다가 다쳤어요. 저거 어디 네. 갔냐고. 저 어디 갔냐고요. 구글 문서에서 구글 드라이브. 드라이브 들어가서 문서에서 찾아요. 자, 다시 구글 문서가 아까 작업을 하다가 원래 우리 선생님들 MS 워드 작업하다가 한참 열심히 작업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고 갑자기 자료가 닫혀가지고 자료 날라가서 갑자기 안 들려? 야, 이게 몇 시간 동안 작업한 거 다 날려본 적 있으시죠? 네. 한 번씩은 다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네. 창을 그냥 닫더라도 모든 구글은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자, 그래서 화면 보게 되면 구글 문서에 어디에 있냐고요? 시작 화면으로 가요. 시작 화면. 드라이브 누르면. 시작. 드라이브 시작 화면에 그냥 이렇게 자료가 구글 만들어져요. 문서. 괜찮습니까? 음. 지금은 한두 개 만드니까 구글 바탕화면이 생기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게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작업 파일이 많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딱 내 방처럼 되는 거예요. 딱 내 방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화면 보세요. 자, 요거는 구글 트레이너분들이 안 알려주시는 겁니다. 모든 문서는 업로드를 하거나 만드는 거는 해당 폴더에서 생성이 되고 해당 폴더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이 문서를 갖다가 이거 구글 드라이브용이니까 일로 옮기고 또 이 안에 가서 이건 구글 문서니까 새 폴더 만들어서 구글 문서 자료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정리를 또 해서 또 이렇게 집어넣기도 해요. 자, 네, 요거를 저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쓸데없는 짓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처음 한 번 할 때만 잘해두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기만 하세요. 이거 실습 시간 드릴 거예요. 지금 01 구글 문서가 만들어졌죠? 네. 네. 그러면 제가 그 다음은 뭘 만들 것 같으세요? 02 구글 그리고 구글, 문서. 저는 여기다 구글, 원래는 구글에서 쓰는 이런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자,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구글 PPT가 되겠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요. 03. 그리고 구글 엑셀을 구글에 쓴 시트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들면 아까 했던 04번에 많이 쓰시는 게 구글 설문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구글 문서 프레젠테이션 시트 설문지 4개가 생겼죠. 네.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파일을 만들 때, 자, 제가 지금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서 만들면 좋을까요? 02. 자,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저장. 제목에 제목 바꾸고 오늘 며칠이죠? 4월 1일 4월 1일. 네, 4월 1일요. 네, 여기서 션 실스 제목 넣고 그냥 닫아버려요. 그러면 어디에 저장이 된다고요?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네, 방금 드라이브 제가 구글 프레젠테이션. 드라이브에 라이브에 프레젠테이션 왜 폴더 프레젠테- 안에서 만들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네. 폴더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폴더에. 괜찮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4개는 구글에서 제일 많이 이건 따라해 볼게요. 구글 문서 도구. 구글 문서 도구. 도구. 구글에서 말하는 문서 도구라 그러면 한글 문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구글 독스,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시트, 구글 설문지까지 요 4가지, 즉 문서, 우리가 업무에 필요한 에디팅 도구를 구글 문서 편집기라 그래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요 4개는 구글에서 쓰는 필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화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아까 앞에 거 했던 거예요. 요 4개는 자주 쓰게 된다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네. 저는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당연히 중요 문서함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별표를 어떻게 해요? 다 붙여놨어요. 왜? 나중에 들어가기 쉽게. 자, 그리고 구글 문서의 대표 색상은 파란색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은 노란색이에요. 시트는 녹색이에요. 엑셀. 설문지는 보라색이에요. 그럼 나중에 색깔만 봐도 어떤 문서가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네. 근데 여기에 얘네들을 홈화면에서 또 하나씩 찾아 들어가려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만 눌러주면 돼요? 중요 문서. 함을 중요 눌렀더니 문서. 딱 4개가 색깔별로 떠주네요. 맞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가 문서 작업할 때는 문서에 가서 오른쪽 버튼이나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여기다가 제일 먼저 뭐 해줘야 된다고요? 제목. 제목 예. 바꾸기. 오늘 며칠이에요? 4월 4월 1일. 1일. 4월 1일. 제가 앞에다가 지금 항상 뭘 넣고 있죠? 날짜. 왜 날짜. 날짜를 넣었을까요? 언제 했는지 기억하려고. 자, 나중에 정렬할 때 좀 편해요.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딱 나온. 자, 그리고 그냥 닫아버려요, 또. 자, 그리고 또 첫 화면 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문서가 만들어지면 전 그 다음부터 제가 찾는 게 만약에 구글 한글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구글 문서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있을까요? 중요 문서함을 중요 눌러서 문서. 구글 문서에 구글 들어가면 문서. 문서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저기 저장이 돼 있을 거고 시트에 저장이 된 건 전부 다 저기에 있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네. 제가 앞에다 꼭 거의 날짜를 항상 쓰죠. 네. 우리가 보게 되면 다른 건 잘 기억 못 해요, 문서를. 근데 대충 날짜는 기억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화면 보세요. 구글 드라이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드라이브를 누르고 위에 보게 되면 검색이라고 보이시죠? 네.
네, 여기다가 방금 했던 것처럼 4월 1일 날 했던 것 같으면 그냥 일부 04, 01만 집어넣고 엔터를 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2023 치고 딱 했더니 2023이라는 글자가 본문이든 어디든 들어갔던 건 다 떠주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것도 내가 지금 문서로 누르면 문서만 떠요.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만 뜨면 프리젠테이션만 떠줘요. 2023으로 검색되는 게. 괜찮습니까? 네. 근데 위치가 중요 문서함에 있는 것만 치면 중요 문서함에 있는 것만 떠줘요. 음, 또는 내 드라이브, 또는 휴지통, 또는 내가 수정한 날짜의 기준으로 지난 7일 안에 아니면 제목에만 들어가게끔 그랬더니 제목만 떠주죠. 방금 네. 만든 거. 제가 상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게 이게 교재로 다 있어요, 선생님들. 지금은 해보시라고. 자, 볼게요. 구글의 가장 큰 장점은 검색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나요? 네. 구글의 가장 큰 장점은 검색이에요. 내가 파일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폴더 구조를 잘 짜놓고 업로드할 때도 구조를 잘 짜놓고 만들 때도 제목이랑 구조만 잘 짜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찾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알 그거를 수 있어. 구글 시간을 엄청 줄여주겠죠. 검색할 때 단위도 어떻게 해요? 엑셀은 엑셀대로, 시트는 시트대로, 프리젠테이션대로, 한글은 한글대로 검색할 수도 있고 날짜나 제목을 잘 해놓으면 2023년에 넣으면 2023년이라는 문서들만 쫙 뜨는데 제가 날짜별로 해놨으니까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하게 되면 시간대로 구별도 되게 편하겠죠. 네. 요게 뭐랑 똑같냐? 다이소는 다 알고 계세요? 네. 네. 다이소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시면은 위에 적혀 있어요. 이마트를 가도 적혀 있고요. 도서관을 가도 적혀 있어요.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 그래서 물어봐요. 혹시 이거 찾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7번 아래쪽 가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요. 네. 제가 지금 찾는 게 이게 액자 찾고 있는데 그러면 3번 취미 파트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괜찮나요? 지금 네. 그 방식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세팅해 드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실습 시간을 드릴 건데 그럼 뭘 하셔야 되느냐? 이걸 하셔야 돼요. 다른 데는 우리 선생님들이 폴더를 알아서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고요. 요 구글 드라이브 색상을 바꾸셨으니까 안에 들어가시면 저처럼 폴더를 4개 만드세요. 4개 몇 개요? 네 개. 네, 4개 만들고 각 폴더 안에 구글 설문지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시트 만드시면 되죠. 네. 구글 설문지 안에 들어가서 구글 시트 만들면 돼요. 아니요. 아니요. 구글 시트는 시트, 네. 설문지, 설문지 들어갔으면 뭘 만들어줘야 돼요? 설문지. 설문지. 그러면 나중에 그냥 창을 닫고 내가 기억을 못 하더라도 설문지는 어느 폴더에 있다? 설문지. 설문지 폴더에 있다. 그래서 아예 만드실 때부터 해당 폴더에서 만드시면 그 정리하는 시간을 확 줄여줄 수 있습니다. 요게 도서관 가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경영책을 찾는데 이 책의 정리가 경영, 취미, 실용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최소한 첫 번째 카테고리부터 찾을 수 있는데 20대가 읽으면 좋은 책에 들어가 있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게. 자료를 찾을 때는. 예,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실습 시간은 구글 드라이브라는 폴더 안에 내 이름 적혀 있는 폴더 안에 4개의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채팅창에 남겨 놓을게요. 4개의 네. 폴더를 주제별로 만들어 주시고요. 각 폴더의 색상을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폴더별 파일을 한 개씩 안에다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각 각 파일의 제목은 날짜로 시작을 추천드려요. 괜찮습니까? 네. 요게 실습 과제고요. 요거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날짜 적어주셔도 좋고요. 나중에 구글에서 검색되기 편하게 하기 때문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리더십, 마케팅,
동기부여 이런 식으로 적어두시면 좀 편해요. 거기다 강의한 이런 식으로 제목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지금부터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3시 35분까지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다 되신 분들은 쉬셔도 좋고요. 저는 35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용하셔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녹화는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네. 뵙겠습니다. 아, 선생님 그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구글 드라이브의 가장 기본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원래 뭐 공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기능이 많은데 그 내용은 오늘 깊게 안 들어가요. 이유가 뭐냐, 아까 구글 드라이브의 본연의 기능은 뭐라 그랬죠? 본질은 뭘 하는 친구? 보관. 보관하고 저장. 저장해주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원래 공유랑 이런 게 드라이브에서 다 되는데, 실제로 나중에 많이 쓰시는 건 드라이브에서 그걸 하시는 분들은 관리자가 아닌 이상 문서를 할 땐 문서에서 보통 공유하시고요. 프레젠테이션 할 땐 프레젠테이션에서 공유를 하세요. 똑같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브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실 만한 거 해드릴게요. 핸드폰 꺼내보세요. 그러면 핸드폰에 파일 저장 많이 되시죠?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그쵸. 그러면 그 어플 중에 저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좀 다르고요. 내라고 쳐보시면 내 파일이라는 앱이 떠요. 내 파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핸드폰에 저장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톡으로 저장한 건 다 일로 들어가요. 거기에 뭐 문서라던가 이런 거 좀 있으실 거예요. 한글 문서가 됐든 뭐가 됐든 보이시나요? 네. 네,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좀 빨리 진행합니다. 이제부터는. 예, 그 중에 네. 파일 중에 하나를 그냥 열지 마시고요. 꾹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 선택이 돼요. 선택되셨습니까? 예, 네. 선택되면은 밑에 보면 공유라고 뜰 거예요. 공유. 공유 떴나요? 아니요. 네. 꾹 누르고 있으면 체크 표시가 하나 생기면서 밑에 이제 파일에 공유할 그 메뉴들이 몇 개 떠요. 뭐 이동, 복사, 삭제 막 이런 것처럼. 꾹 누르고 계시면. 떴나요? 아이폰은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그 공유 버튼 누르시면은 그 앱들 중에 구글 드라이브가 있어요. 앱들 중에 구글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저 봐주세요, 선생님들. 지금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저 봐주세요. 그러면 컴퓨터로 핸드폰에 저장된 파일이라던가 핸드폰에 저장된 파일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태블릿 PC로 내가 뭐 수업 듣다가 받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걔를 꾹 누르면은 그 공유 옵션에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걔를 올리게 되면은 구글 드라이브 어디에 저장할 건지 내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파일을. 머리가 너무 떴다. 네. 그러면 걔를 클릭해주면 드라이브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핸드폰이든 태블릿에서든. 그러면 내 컴퓨터에 내 드라이브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파일이 볼 수 있어요. 있겠죠. 네, 맞아요. 있겠죠. 괜찮죠? 네. 자, 그러면 기존하고 다른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나 한글 프로그램을 내 노트북이나 컴퓨터 빌려서 쓰다가 자료 옮긴다고 외장하드랑 USB에 넣고 다니다가 그 조그만한 걸 잊어먹었네?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못 찾죠. 없어졌죠. 일단 욕이 나오죠. 이게 너무 중요한 네. 문서라면 일단 욕이 나오죠. 네. 나 혼자 하는 욕이 나오죠. 자, 그럼 구글 드라이브는 어떻게 되느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시켜 놓은 거는 내가 컴퓨터를 갖고 가다 이 컴퓨터가 망가지거나 커피를 쏟아서 부셔지거나 아니면 누가 훔쳐가더라도 새로 산 컴퓨터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자료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겠죠. 맞습니까? 네. 이게 제일 핵심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안내 잠깐 드릴게요. 화면 봐주세요, 선생님들. 자, 오늘 했던 거 지금 구글이 3월 27일 날 UI가 다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지금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UI로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빠르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걸 공식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 중에서는. 자, 그래서 저도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지금 다 새로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연수 시작 전에 영상까지 다 보통 드리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지금 다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안 돼요. 네, 지금 제가 이틀을 날을 새도 안 되더라고요.
보통 컨텐츠 하나 만드는데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화면 봐주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구글 드라이브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같이 보여드립니다. 자, 문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어디 가서 만들어야 돼요? 구글 문서.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새 문서를 만들 거면 새로 만들기,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새로 만들기 눌러서 그 문서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문서에 그 다음 뭐 해줘야 되죠? 이름, 저장명, 날짜. 저는 날짜로 할게요. 2023, 04, 01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연수 배포 자료라고 쳐놨어요. 그리고 제목에다 제가 미리 복사를 해놔서 컨트롤 V를 눌러서 자료들을 해놨어요. 오늘 독스가 아니고 드라이브죠. 드라이브 연수 자료들을 쭉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하고 나서 이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교재 링크, 튜토리얼 링크,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연수, 피드백. 요건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벤터스를 통해서 오신 분들 제가 연수 올라가면 가장 빠르게 연수를 그러니까 제가 올리자마자 뜨게 되는 사이트 이렇게 다 클릭하면 되게끔 다 해놨거든요. 자, 저거를 보통 어떻게 나눠줘요? 카카오톡에다가 문자로 주거나 뭐 하죠. 네. 보통은.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아까 전에 구글 문서에도 공유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드라이브에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차피 문서하실 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갔어요. 얘 창 닫았어요. 그러면 얘는 저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장됐어요. 됐어요. 됐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얘를 선택하고 공유 기능입니다. 오른쪽 위에 공유를 눌러요. 그러면 창이 하나 새로 떠주고 이 문서를 공유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구글 문서를 공유하는 방식은 네 가지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은.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여러분들 메일 주소를 하나씩 다 입력해줘요. 그럼 되게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이 방에 지금 40분 계신 43명이 있는데 복잡하긴 하겠지만 이름을 한 명씩 쳐주면 여러분들이 그 메일 주소를 쓰니까 선생님들 제가 입력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괜찮나요? 이러면 요게 내부 작업을 할 때, 협업할 때. 근데 공유를 방금처럼 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은 요렇게 한 명씩 입력해주고 이메일 주소를 포함해서 보낼 수 있는데 이 문서를 공동으로 편집할 거냐, 댓글만 작성하게 할 거냐, 보게만 할 거냐. 선생님들은 만료일 추가 없어요. 요건 유료 버전에만 있습니다. 내가 뷰어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지정한 사람은 제가 문서를 작성하면 볼 수만 있어요. 제가 작성한 문서를. 괜찮습니까? 네. 근데 작성한 문서를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보내지 왜 이렇게 보냅니까? 이렇게 공유를 합니까? 할 수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보내놨는데 수정할 내용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보내요. 수정해서 다시 다시 그때로 보내야 되죠. 맞습니까? 네. 자, 네. 근데 10분. 구글 문서에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공유는 제가 지금 실제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링크가 공유가 되면 제가 수정하면 그분들 문서는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수정이 돼요. 네. 근데 이건 사실 드라이브 기능이라기보다는 저기 문서 기능이라서. 근데 여기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제가 바꿨어요. 그리고 다 볼 수 있게 있고 여기서도 댓글 달 수 있는데 그냥 뷰어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링크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요. 자, 선생님들 줌 채팅창 확인하세요. 클릭하면 제가 지금 작성한 문서가 그대로 열릴 겁니다. 열리죠? 네. 네. 그러면 제가 불필요하게 쓸데없는 안내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없어요. 그 문서 그냥 보고 계세요, 선생님들. 그 문서 그대로 보고 계세요. 제가 그냥 제 컴퓨터에서 지금 수정을 하면 선생님들 거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공유해드렸고요. 지금 많이들 들어오셨고요. 제가 다른 걸 보내드렸구나. 배포자를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자, 그냥 지금 빈 문서죠. 선생님들 보고 계신 문서는. 네. 자, 여기다가 제가 그냥 붙여 넣었어요. 지금 갑자기 뭐가 생겼을 거예요. 왜?
네. 보이죠? 근데 맨 위에 블로그 공지 후기는 뭐냐? 제가 믿는 건 그래요. 모든 내용은 지금 들으면 다 알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24시간 안에 내 것으로 만드는 것만 내 거예요. 저는 제 믿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자료나 아무리 멋진 것도 24시간 지나가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형광펜으로도 칠해졌죠. 네. 그래서 후기라는 건 뭐냐? 오늘 연수가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이런 얘기 써주시면 제가 감사는 해요. 예, 근데 그런 내용보다는 오늘 배운 걸로 내가 뭐 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한두 줄 한번 후기로 남겨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 거 돼요. 뭐 연수 좋았다라는 건 저 좋으라고 하는 거지 선생님들 좋은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자, 네. 그리고 그 밑에 거 볼게요. 그 밑에 보면 온라인 교재 링크랑 튜토리얼 링크 있죠. 네. 튜토리얼은 제가 다 완성했어요. 이거는 완료했어요. 튜토리얼 링크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했던 내용보다 더 추가로 튜토리얼 보면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 블로그 교재 링크 보이세요? 네. 온라인 교재 링크 네. 요거는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지금 선생님이 쓰고 계세요. 자, 구글 드라이브의 장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네. 저는 링크 하나만 보내주고 선생님들 보시면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음. 자,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단톡방에다가 요거 하나 링크 만들어서 학급 안내문 남겨놓으면 예전에는 계속 부모님한테 보내야겠지만 이제 나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핸드폰에서도 되니까. 괜찮죠? 네. 요거를 구글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이라 그래요.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이어서 작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컴퓨터가 아니라도 할 수 있죠. 좋다. 이런 것들은 저랑 계속 연수를 해나가면서 배우실 거고, 그래서 온라인 교재 링크는 지금 들어가 보시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최신 버전은 아니에요. 네. 근데 요 과정이 제가 단순 연수가 아니라 무슨 과정이라고 했어요? 공인, 강사. 공인교육자 과정. 자료예요. 지금 이거 녹화되시는 분들 필요하실지 모르니까 공유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 구글 공인교육자 자료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웃을 맺으신 분들만 강사용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강사용 자료와 일반 자료의 차이점은 뭘까요? 좀 더 디테일할 것 같아요. 차이점은 없어요. 자, 그리고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은 영상으로도 만들어주는데 요건 시간 좀 더 걸려요. 완전 바뀌어가지고. 요거 유튜브 구독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저 유튜버 아닙니다. 근데 이왕 하는 거 나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떼꾸알이라 그러나요? 욕한 거 아닙니다. 네, 좋아요. 요거 하셔도 좋아요, 되고, 네, 구독, 하셔도 되고 안 네. 하셔도 돼요. 네, 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해두시면 그냥 그런 걸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좀 해주세요. 연수 피드백. 얘는 꼭 해주세요. 왜일까요? 제가 구글 공인 트레이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연수했던 자료들을 좀 남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요 자료 이렇게 제가 드렸죠. 네. 네, 내 곁으로라고 적어놨구나. 그래서 이상했구나. 내 것으로라고 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방금 보내드린 링크를 즐겨찾기나 북마크 해두시면 제가 수정할 때마다 그게 자동으로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놔두셨다가 24시간 안에 제가 보내드린 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꼭. 그래서 맨 위에 거에다 댓글도 하나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피드백도 한번 남겨주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료들이 계속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면 강사용 교재랑 일반 교재가 뭐가 다르냐를 설명드릴게요. 자, 선생님들 강사 과정하고 그 강사용 교육 양성 과정하고 뭐가 다를까요? 오늘 연수는 정확하게는 강사 교육용이에요. 근데 강사 양성 과정하고 강사 교육용 과정하고 뭐가 다를까요? 양성은
정확하게는 양성 과정에는 강의안이 나가야 돼요. 강사 교육 과정은 내가 알려주는 거고, 강사 양성 과정은 여기 오신 분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직접 강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교육 받으면 그냥 강의 다 잘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경험은 하루아침에 안 쌓이죠. 네. 그런데 강의안이 다 있어. 난 그대로 진행만 하면 돼. 그러면 훨씬 쉽겠죠. 그래서 일반 배포용 자료에는 제 사진이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건 누가 만든 거니까. 김동원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제가 제 홍보용이랑 이런 용도인 거고, 강사용 과정에는 그런 게 다 빠져요. 안 되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강의하실 때 그걸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서로 이웃을 맺으실 때 화면 봐주세요. 요거는 제가 아까 서로 이웃은 꼭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서로 이웃을 맺으면 제가 서로 이웃을 못 맺어요. 그래서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댓글 신청한 사람. 댓글 신청합니다. 요게 왜 그러냐면 원래 블로그 자료도 원래 배포용이 아니었어요.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박사님 소리가 안 들렸어요. 소리가 늘어지면서 안 들려요. 안 들리시나 보다. 박사님,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려요. 돼요?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연수에서 그냥 재미로 들어오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하는데요. 이게 그래서 양성 과정에 좀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거는 사실은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예, 근데 그 저희 아는 업체랑 해가지고 좀 구글 이런 자료들을 좀 남기자 그래서 지금 진행을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강사료는 없어요. 오늘 선생님들은 다 그냥 수업 무료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같이 함께 하시면서 필요하신 분들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자료들도 그렇고 진행하시면서 저랑 같이 2시간 동안 커피 한 잔 했다는 의미로 이것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커피 쿠폰 하나 보내주시면 된다. 끝. 네, 이 얘기를 안 드렸더니 그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 자꾸 좀 큰 선물을 종종 주셔가지고 맥시멈은 그냥 커피 쿠폰 하나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 잘 들어갑니까? 네. 네. 네, 있습니다. 자, 후반부 5분 정도 구글 드라이브의 다른 내용들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요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료 관련된 거 안내도 여기다 남길게요. 자, 네, 휴대폰 번호도 적어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제 이메일 주소 꼭 같이 저장해 두세요.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해두시고요. 자, 연락처를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연수 영상 진행 자료랑 이런 자료들 관련된 거를 계속 오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만 제가 단톡방에 초대를 드려요. 예, 연락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단톡방 초대해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 말이 없으면 전 초대 안 해드립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 모으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계속 이런 좀 단톡방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라고 연수 코드가 맞고 김동원 쌤이랑 하는 게 연수가 앞으로 좀 계속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제가 따로 초대를 해드리니까요. 예,
이거 의무사항 없습니다. 커피 쿠폰도 의무 아니고요. 다 의무사항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동하시면 그 정도. 그리고 내가 이게 꼭 필요하면 요 정도.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안내문 제가 드린 거고. 네, gmail.com이, 그래요? 네. 그러네요. 연락처를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네, 수정해놨습니다. 네, 저 그냥 수정했더니 같이 바뀌는 거. 이런 시스템이 구글에서 이 자료들을 총괄하는 게 누구다? 드라이브다.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구글 드라이브만 갖고 있는 미친 기능들도, 훌륭한 기능들도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교재랑에 다 있지만 오늘 기본 자료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만들어놨던 내용들이에요. 자, 드라이브에 가보면 목차별로도 제가 아까 정리를 싹 해놨던 게 기존 자료에 보시면 이게 지금 교재로 싹 만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쫙 만들고 있는 내용인데 좀 유용하게 쓰실 만한 내용들이 뭐냐. 지금 보게 되면 요게 구글 문서인데 요 앞에는 W라고 적혀 있죠. 죄송한데 네. 말씀 주시면서 제가 지금 이어폰을 뽑아가지고 네. 네. 자, 요게 워드 문서예요. 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 오른쪽 위에 보면 지금 뭐가 보이세요? DOCS라고 입장자가 보여요. 시청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지금 MS 워드 문서를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걸 다운받아서 그냥 파일로 보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대방은 워드 문서로 받게 돼요. 워드 문서로. 이런 기능도 있고 아까 공유 같은 기능 같은 경우도 자 보겠습니다. 기존 자료에 보게 되면 아까 여기 10번 필터링까지는 싹 했고요. 중요 문서 표시랑 MS 오피스 파일 사본 공유라는 거 지금 이게 사본으로 공유가 되고 있죠. 지금 독스가 열렸잖아요. 그 파일에서 이메일 누르고 이메일로 파일 보내기를 누르면 PDF로 보낼 거냐 MS 워드로 보낼 거냐 선택이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작업하던 거를 자동으로 예전에는 이거 문서 수정하면 안 되니까 PDF로 변환을 해서 따로 메일로 첨부를 했는데 지금은 드라이브에 어차피 온라인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걔를 그 상태에서 바로 전송해서 변환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고급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쓰지 않으세요? PDF 된 파일이나 사진에 있는 글씨를 보면서 쳐서 내가 내 자료로 만들 때. 네, 요것도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는 제가 PDF 파일을 안 올려놨는데요. 나중에 PDF 파일이 여기 있으면 여기 PDF라고 적혀 있거든요. P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연결 앱에 구글 문서를 선택하게 되면 PDF 문서가 구글 문서로 열려요. 그래서 편집하거나 복사해서 쓰시기에도 편해요. 특히 논문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알려드려요. 논문 자료 같은 거 괜찮습니까? 혹시 요즘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이제부터는 제가 잘난 체만 하고 끝내야 될 거라서. 커피 쿠폰 이야기 하셨는데요. 민서 공유하셨던 거 그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어떤 됩니까? 거요? 문서 공유 작업. 지금 공유 우리 작업이요? 네. 문서 공유 작업은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제 블로그랑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일단 올려져는 있는데 그냥 한번 다시 보여만 드릴게요. 네. 사실은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문서 공유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드라이브에서 되는 건 맞아요. 드라이브에서 되는 건 맞아요. 자, 근데 실제로 드라이브에는 저장된 파일들이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파일을 열기 전에는 이 파일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업무상 공유를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파일을 하나 열고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여기서 공유를 보통 해줘요. 왜? 내가 지금 관리하던 파일을 그대로 보내주는 거니까. 여기서 공유해보면 드라이브랑 똑같아요. 근데 드라이브에서 공유를 할 때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내가 문서를 많이 다루고 관리자 형태일 때 이것들을 여기서 많이 쓰게 돼요. 그럴 때 그냥 선택하고 여기서 공유 아이콘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요건 구글에서 알려주는 거고 저는 그냥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공유 버튼을 눌러서 상대방의 메일 주소를 통해서 해주거나 또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를 내서 바꿔주고 링크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저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저렇게 됐을 때 나중에 구글 문서 들으실 때 들어보시면 왠지 알아요. 근데 지금은 드라이브 내용이라 제가 깊이 안 들어갑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제가 잘난 체 한 2가지 하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안내 링크 보내드린 건 꼭 한번 저기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릴 테니까요. 그냥 그렇게 해주시고요. 잘난 체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을 이런 일이 이렇게 했을 때 업무 도구 해보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수경쌤 저거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수경쌤 끝나고 잠깐 남으세요. 네. 자, 원래 구글 드라이브에서 되게 막강한 기능인데 제가 중요한 기능인데 지금 저기 이수경 선생님 질문 주시고 오늘 설명 안 드리는 게 지금 구글 드라이브가 어제 그제 업데이트 되면서 지금 오류가 좀 생겨가지고 예, 저 다음 주 정도 안정화되고 나서 하셔야 돼서 제가 일부러 설명 안 드렸어요. 수경쌤. 자, 이거가 좋기만 하진 않아요. 예, 했을 때 문제점 없나요? 왜 이런 거 질문을 안 주시죠?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방금 같은 거 공유하고 하니까 뭐가 좋아요? 첫 번째, 원래는 내가 종이 문서로 하거나 파일로 했을 때 수정 작업했을 때 내가 부차적으로 수정된 내용 재전송해줘야 되고 막 이런 번거로움 없죠? 이게 좋기는 한데 이거의 단점은 뭐예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배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알림장이면 괜찮은데 만약 유료 자료라던가 강사용 자료야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 링크로 보내는 건 협업 대상들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이걸 자꾸 잘못 알려주고 계신데 이거는 협업하는 사람들, 1차적으로 믿는 사람들 용도일 때고요. 같이 완전 공동 작업일 땐 무조건 여기서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내 자료를 카피를 뜨고 인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오른쪽 위에 설정 버튼 누르면 여기서 편집자가 공유 못하게 하고요. 인쇄랑 복사가 안 되게 막아버릴 수 있어요. 이 2개를 꺼버리면. 그러면 모든 자료들은 보기 전용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드래그도 안 되고 카피도 안 돼요. 화면을 캡처 뜨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자료 자체로 2차 작업은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네, 오늘 깊게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네.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또 많이 쓰실 만한 기능 중에 하나가 문서 작업하실 때 문서 작업이나 여러분들이 파일 작업을 했어요. 제가 아까 쓰면서 유료 버전하고 무료 버전하고 뭐가 다릅니까? 라는 것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비즈니스 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달라요. 화면 봐주세요. 지금 쓰는 거는 비즈니스 계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메뉴를 보실 수 없어요. 우선순위라는. 보이세요? 그 메뉴는 클릭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제가 작업 공간을 최대 25개 정도 아예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 자료들만 별도로 보관할 수 있어져요. 업무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제 업무용 거에 우선순위 가보면 오늘 구글 드라이브 연수잖아요. 네. 그래서 가상의 폴더별로 이렇게 5개 지금 여러분들 보이실 거고요. 요 밑에 작업 공간 숨김에다가 수업마다 폴더를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해주셨던 폴더 만들기랑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 자료들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태그들만 땡겨와서 제가 작업하기 편하게 별도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필요하실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괜찮아요. 하나만 말씀해 더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딱 하나만. 자, 보세요. 이건 좀 이 기능을 생각보다 되게 유용한데 특히 교육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자료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A급 교육이라고 할 때만 조금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파일을 PDF로 전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쓰시는 분들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그건 구글 문서에서 PDF로 저장해서 보내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랑 개념 자체가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볼게요. 선생님들, 내가 한글 문서를 수정 못하게 하려고 공개 자료랑 이런 거라서 보통은 전부 다 보낼 때는 많이 하시는 게 링크 공유예요. 맞죠? 근데 그거는 그 문서가 열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배포할 때 문서를 배포하시면 안 돼요. 완성된 PDF를 배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PDF로 다운받아서 전송하시죠. 그러면 MS 워드랑 작업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다른 거 똑같죠? 전혀 없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거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문서가 있어요. 지금 PDF로 파일 링크 공유라는.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공유를 해요. 링크 복사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링크 보낼 때 여기를 바꿔주셔야 돼요. 끝에. 보이세요? 네, 네. 원래 링크 뒤에는 EDIT 물음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채팅창에 넣어드릴게요. 보세요. 두 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채팅창에 첫 번째 링크 보내드립니다.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셨던 게 그대로 보일 거예요. 맞나요? 네. 문서를 보내드린 거라고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링크 클릭해 보세요. 그럼 파일이 PDF로 열릴 거예요. 다운받게끔. 똑같은 문서인데. 아, 맞나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동원쌤, 그러면 그거 다운받아서 하는 걸 되게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자, 지금껏 제가 링크 드렸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저 네. 문서는 여러분들께 배포가 됐더라도 제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정할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이라던가 추가 자료를 입력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네. 그럼 제가 추가 자료를 입력해 놓으면 선생님들은 저 링크 갖고 있으면 다시 누르면 링크가 열려요? PDF가 열려요? PDF가 PDF가 열리는데 수정이 되어 있는 PDF가 열리는 거예요. 아,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 조금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고급 기능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구글 문서를 사람들이 드라이브 쓰면서 좋은 이유가 실시간으로 최신 버전을 받아볼 수 있는 게 좋다. 그래서 링크를 자꾸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접속자 수랑 문서 자체에 들어오는 거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게 너무 느려지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처럼 만약 보내놓게 되면 최신 버전을 무조건 PDF로 받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재 배포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요걸 알려주시는 분들이 아마 대한민국에 몇 분 없으실 거예요. 그냥 PDF로 변환돼서 갑니다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강사님들이 자료 배포할 땐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강의 사본을 따로 별도로 링크를 갖게 되면 내가 복사하고 막 다운로드 받아서 본인들이 사용해 버리십니다. 여기 옆에다가 제가 뭐 워터마크 찍어놓고 다 없애버려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내 거잖아요. 그들은 PDF밖에 못 받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오늘 좀 고급 기능까지 제가 시간 여유를 주셨고요. 자, 다시 마지막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만약 성의 표시를 하신다면 커피 쿠폰 하나면 좋고요. 제가 링크 마지막에 보내드린 거 한번 다시 보내드리긴 하겠는데 보내드린 링크에 오늘 교재랑 관련된 링크 전부 다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제 연락처도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혹시 마지막에 보내드린 링크에
이 영상 오늘 했던 것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톡방 초대해 달라고 꼭 요청을 주셔야 됩니다. 서로 이웃도 제가 따로 맺어달라고 해서 서로 이웃을 막 못 맺는 이유가 서로 이웃 신청이 저한테 하루에 2, 30개씩 들어와요. 근데 제가 그걸 마구잡이로 서로 이웃을 받으면 제 블로그가 불량 블로그가 됩니다. 마케팅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원래는 댓글로 따로 뭘 적어달라고 한 번만 제가 맺어드렸었는데 그랬더니 너무 어려워하셔서 링크 맨 위에 있는 거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들 거에 가서 제가 서로 이웃 신청을 해둘게요. 네,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주시면 서로 이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조금 머리를 써서 바꾼 게 그 방식입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저는 오늘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경 선생님 용량 줄이기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 지금 기존 자료를 쓰레기통을 조금 편하게 하는 게 기존 폴더로 옮기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 용량은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해요. 화면 봐주세요. 드라이브 가보시면은 왼쪽에 드라이브 저장 용량을 클릭하시게 되면 선생님들 무료 버전 쓰시니까 여기 옆에 보면 사용 저장 용량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파일들이 용량별로 저장이 돼요.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거는 15기가 무료 버전이면은 문서는 죽을 때까지 채우셔도 못 채우세요. 여러분들이 문서 용량으로는 보통 뭐가 있냐? 동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동영상만 별도로 저장을 하시거나 삭제를 해버리세요. 근데 구글 드라이브를 저는 동영상 저장 용도로도 좀 쓰려고 합니다. 자, 구글은 뭘로 돈을 번다고요? 저장 공간으로. 저장 공간. 저장 공간은 구매를 해서 쓰시면 되고요. 네, 이수경 선생님 말씀하신 거 뒤에를 EDIT 지우시고 제가 아까 보내드린 그 PDF 다운받는 문서에 적혀 있어요. 뭘로 바꾸면 되는지. 거기에 그 익스포트로 바꾸시고요. 물음표 하시고 포맷 이꼴 여기 끝에 제가 링크 하나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게 아니고요. 네, 내가 지금 요거 PDF 파일로 내가 받았어요. 네네. 근데 내가 악의적이고 싶어서 네. 이게 에디트 이렇게 바꿔버렸으면 네네. 네, 뭐 막을 방법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막을 방법이 아니라 공유 옵션 자체를 박아버리시면 끝나죠. 만약에 제가 나중에 공유 링크 제한을 걸어버리면은 문서 자체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이수경 선생님 요거 이희경 선생님 두 분은 연수 끝나고 잠깐만 남으시겠어요? 왜냐면 지금 네. 주신 질문은 좀 고급 질문들이라 이게 앞에 조금 어려워서 시간이 좀 걸릴 거라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종료하고 제가 두 분 질문을 드릴게요. 남아서 들으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박사님, 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커피 쿠폰 형태는 제가 아는 거는 스타벅스하고 아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커피는 스타벅스나 아니면 투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카카오톡 기프티콘 주시면 되는데 새로 결제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거 있으면 그냥 그 갖고 있는 거 보내주세요. 캡처 떠서.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커피를 좋아하는 거 아나 라떼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두 분 거 고급 질문 나와가지고 이거 들으실 분들은 들으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강사님들한테 드리는 얘기들이라 지금 이수경 선생님이 질문 주신 건 뭐냐면 그렇게 카피를 못하게 하려고 PDF로 전송을 했어. 근데 그 뒤에 링크를 다시 이 사람이 구글 드라이브를 좀 쓸 줄 알아서 다시 그 쉐어 링크로 바꿔버리면 그 문서가 열리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맞나요? 이수경 선생님? 맞아요. 맞습니까? 네. 네, 그 정도의 청중하고 해서 그게 걱정되실 정도면 그냥 다운로드 파일을 첨부해 버리세요. 수경쌤. 네. 이게 1번, 두 번째는 이거예요. 화면 보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예요. 문서가 열렸어요. 그리고 걔를 전송을 할 때 파일 누르시고요. 그 정도 갔을 때 같이 협업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거든요. 이메일로 파일 보내기 하셔가지고 그분들 이메일로 보내실 때 그냥 PDF 형식으로 하면 변환된 파일이 첨부돼서 가요. 네, 네. 네. 또는
이거는 구글 문서할 때 할 건데, 보세요. 제가 아까 지금 선생님 말씀 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공유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링크 공유를. 여기 파일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보시면, 보이십니까? 네. 네, 파일 누르시면 공유에 웹의 게시라고 있어요. 웹의 게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얘를 블로그 포스트처럼 게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링크를 복사해서 이게 원래 배포할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링크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분들 클릭해 보세요. 좀 이상하게 떠요. 블로그 글처럼 떠요. 인터넷 페이지로 뜹니다. 이거는. 문서 작업용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내드리는 그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거는 실시간 수정이 아니라 제가 수정하면 한 5분 정도 걸려요. 이거는 웹에다가 제가 게시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개인 자료로는 못 만들겠죠. 네. 자, 그리고 이희경 선생님 용량 줄이기하고 아까 또 질문 하나 더 있으셨었는데 뭐였었죠? 제가 끝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네, 저 편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나는 뭐 좀 더 깊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 남으셔도 되는데 지금 하는 내용은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공식적으로 연수는 종료가 된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주세요. 선생님, 혹시 그 게시가 되면은요, 네. 그 구글 앱 엔진에, 검색 엔진에도 걸리나요? 검색되게 하실 수도 있고 안 되게 하실 수도 안 있어요.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요 며칠 업데이트가 된 다음부터 계속 파란 상자가 막 뜨면서, 그 지금 너, 구글 드라이브 안 되죠? 아니요, 뭐, 너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막 자꾸 뜨는데 그게, 그거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을 때 뭐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예, 예, 그거는 설정하시는 게 뭐냐면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화면 보세요. 보통 예전에 우리가 일할 때는 이렇게 일을 했어요. 이렇게 구글 인터넷 크롬 창 띄워서 창 몇 개 안 띄우고 작업하시잖아요. 예, 근데 저처럼 화면 보시면 저처럼 이 옆에도 지금 탭이 여러 개 열려 있고 여기도 여러 개 열려 있어요. 그러면 탭이 저 같은 경우 많이 할 때 30개, 40개가 열려 있거든요. 구글 교육용으로. 그러면 내 컴퓨터의 메모리를 엄청나게 먹어요. 그러니까 짐이 많이 실려 있는 거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가 되게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는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예, 선생님들한테 좀 잘난 체 하면은 제 컴퓨터는 한 400만 원 해요. 램이 32기가예요. 램값만 100만 원이에요. 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정도 컴퓨터 사용을 안 쓰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글 크롬에서 새로 들어온 기능이 뭐냐면 사용하지 않, 그러니까 열려 있지 않은 크롬 탭의 메모리를 확 줄여버려요. 그냥 임시로. 그래서 그 탭이 열렸을 때만 메모리를 다시 사용하게 해주는 기능을 쓴 거예요. 아, 그게 되면서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네, 어떤 문제냐? 구글 드라이브가 아까 그 질문이었구나. 이희경 선생님 질문이었는데 구글 드라이브는 지금 여러분 다 온라인으로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구글 드라이브는 그 구글 드라이브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내 컴퓨터에 가상 드라이브로 실제 드라이브가 아닌데 외장 하드나 USB 꼽은 것처럼 쓸 수 있기도 하고요. 네네. 또는 실제로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랑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를 똑같이 만들어서 실시간 싱크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자료를 수정하면 내가 업로드를 하는 게 아닌데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를 바꾸면 내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도 되고요. 요걸 싱크라 그래요. 미러링이라고 네. 하는데 그 기능에 지금 살짝 문제가 생겼어요. 구글 아, 지금 드라이브에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요. 네. 이거 링크를 없애도 그 구글 드라이브에 그가 남아있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요거는 잘못 지금 알고, 선생님 잘못이 아니고요. 네, 네, 구글 드라이브가 한 일주일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구글 드라이브가 이번에 UI가 새로 다 바뀌었잖아요. 네. 기능이 좀 업데이트되면서 지금 구글 드라이브가 좀 난리가 났어요. 예, 그 안에 지금 자료가 지금 엄청 욕먹고 있거든요. 예, 그건 한 일주일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보안 픽스 되는데, 보완돼야 돼요. 그건 선생님 잘못 아닙니다.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도 지금 그래서 지금 머리가 터져요, 지금. 예, 구글 구글 드라이브. 드라이브를 선생님 아까 수업 받으면서 했는데 뭘 업데이트 하라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냥 업데이트 하면 돼요? 선생님 다시 어디서 업데이트 하라고 나와요? 아까 켜가지고 선생님 따라서 계속 하는데 뭘 업데이트 하라고 막 나와서 혹시 크롬 업데이트인가요?
그건 모르겠어. 구글 선생님 거를 따라 하는데 뭘 업데이트 하라고 나와서 그냥 삭제를 하고 자, 안 화면 잘 했거든요. 봐주세요. 지금 구글이 지난주, 이번 주에 업데이트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예. 자, 요거는 제가 지금 구글의 대변인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자, 볼게요. 나중에 구글 크롬 연수할 때 꼭 들어오세요. 네. 모든 구글의 시스템은 여기는 앱들은 구글 크롬에서 작동이 돼요. 구글 나중에 프로그램들은 항상 인터넷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네이버 업데이트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그 창이 실시간으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구글 크롬은 이것들을 쓸 수 있게끔 설치가 돼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 크롬은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가끔가다 여기에 빨간색 점이 생겨요. 그게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외에 뭘 업데이트 하라고 나왔다. 그러면 애매한 건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구글 자체에서 뭔가를 업데이트 할 일은 크롬밖에 없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종료하고요. 여기까지 녹화된 거 이렇게 해드릴 거고 구글 드라이브는 나중에 제가 보내드리는 교재랑 사용법을 보세요. 그러면 오늘 안 한 것도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안 했냐? 나중에 문서 하실 때, 뭐 슬라이드 하실 때,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어차피 이걸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는 지금 기본 본연의 기능, 본질만 익혀주시면 되고 제일 부탁드리는 예쁜 쓰레기통 만들지 마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수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다음 주, 다다음 주 연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교재 작업이랑 영상 작업을 좀 해줘야 돼가지고 네, 시간이 좀 부족해서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